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6강 부숫자를 보겠습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나무목 위에 더할까? 나무 위에 물건을 얹는다. 이게 실형이죠. 실형가.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나무목 옆에 임의기로 구성된 형성자로 대개, 대강을 뜻하는 글자 대개개. 다음 나무목 옆에 다첨자 음을 빌린 형성자 검사하다, 나무를 검사하다 해서 검사할 검. 다음 나무목 옆에 각각각 각각각 혹은 이를각으로 구성된 형성자에서 격식격 이를격자가 된 글자죠. 다음은 나무목 옆에 홀규 서옥규 돼서 아주 좋은 나무겠죠. 그래서 개수나무 개자가 된 겁니다. 형성자죠. 다음은 나무목 옆에 경계할 개. 경계할 개자는 수갑의 모습을 본 뜻자죠. 형틀. 그래서 기계 개자가 된 겁니다. 기계 개. 형틀개도 되죠. 기계 개. 다음은 나무목 옆에 옛고. 나무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고목고가 된 거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나무목 위에 열매가 3개인데 하나로 줄었죠. 밭전으로. 그래서 열매의 모습을 본 등자 상형자죠. 열매과, 과실과. 다음 나무목 옆에 사귈교가 있어서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곳이 뭐야? 학교다. 학교교.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 나무목 옆에 높을교. 높은 곳에 나무를 걸쳐 놓는 것이 뭐냐? 다리교자죠. 다리교. 재밌는 글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 나무목 옆에 짤구로 구성된 형성자. 나무로 짰으니까 뭐겠어요? 얼굴 구자가 되죠. 구성한다 할 때 얼굴 구. 구조물 할 때. 다음은 나무목 옆에 항세관, 황세관. 그래서 음이 권으로 된 형성자죠. 권세권 혹은 저울권도 되죠. 저울권, 권도할 때. 다음 나무목 옆에 빠를 극자로 구성된 형성자. 빠르다. 빠르다. 나무로서도 아주 빠른 거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 혹은 다하다 된 거죠. 태극기 할 때 다할 극자가 된 거죠. 나무목 옆에 머무를 간자가 구성된 형성자. 머무를 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초목의 뿌리에서 뿌리 근자가 된 거죠. 뿌리 근, 간, 근 니은 받침이죠. 그 다음 나무목 옆에 몇기, 기미 기자로 구성된 형성자. 원래는 활을 발사하는 기계인데 나중에 틀기, 기계 기자가 된 거죠. 다음은 아들자가 거꾸로 된 키에다가 거꾸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받아서 버리다. 옛날에는 생산이 한정되어서 여자아이를 버렸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아이가 역산한 모습에서 태어난 것을 버리다. 버리들 기자. 무서운 글자죠. 다음은 나무목 옆에 믿음단. 믿음이 있는 나무죠. 믿음 있는 나무니까 믿음을 표시하는 나무가 제단이죠. 제단. 그래서 박달나무단. 옛날에 당군 왕금할 때 박달나무단. 박달나무단 밑에서는 박달나무 밑에서는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나무목 옆에 조짐조, 억조조에서 음을 빌린 거 복숭아도. 복숭아도. 실현가, 대개개, 검살검, 격식격, 이를격, 개수나무개, 기계개, 고목고, 열매과, 사길교, 높을교, 얼굴구, 권세권, 저울권, 다할극, 뿌리근,
틀기, 기계기, 버릴기, 박달나무단, 복숭아도. 예, 오늘 수업할 거 볼까요? 예,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무목 붓으로 이어집니다. 예, 동력 동자는 나무가 있는 나무가 있는 쪽에서 해가 뜨는 모양에서 동력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갑골문의 자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글자는 뭡니까? 과자 봉지를 비틀어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물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서 하면은 중국어로는 뚱시 해가지고 물건을 뜻합니다. 동은 과자 모양, 과자를 비틀어 놓은 모양이다. 예, 거기서 나온 글자다. 동력동. 그 다음 절길락은 중국어에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르로 발음됐죠. 르. 절길락. 나무목 위에 무슨 악기를 현악기가 있는 모습이죠. 나중에 흰백이 들어가서 아주 퉁김을 표시했죠. 여기서는 음악이니까 절길락, 음악악, 좋아할요 되죠. 좋아할요. 그래서 요산서다입니다. 제가 호가 요산입니다. 논의 인자요산, 지자요소에서 딴 내용이죠. 절길락, 음악악, 좋아할요. 다음은 난간나는 가로막을 난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우리가 시골에 그 한옥집을 가보면은 아주 좋은 집에는 집 끝으로 이렇게 나무로 막아놨죠. 그게 난간입니다. 왜 난간이 나무로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난간난. 음을 빌린 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난간난. 그냥 아무거나 그저 끌어당겨서 형성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들보량. 들보량은 앞에 나무목이 들어간 글자도 들보량이죠.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들보, 대들보. 그 기둥을 받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걸치는 아주 제일 중요한 큰 나무죠. 그 들보. 그래서 양상군자라는 그 고사가 있잖아요. 동양지 제할 때도 그렇고 들보량. 다음 다랑루는 별 이름 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별 이름 루. 또 뭡니까? 여러 루 뜻도 되죠. 그래서 여러 개를 이어서 지은 건물이 바로 다락이죠. 다락. 다락루. 누각 할 때죠. 누각. 다음은 버들류는 다교의 고자에서 나왔다. 버들류는 다교의 고자로 이루어진 형성자다. 본뜻은 나무 이름이다. 나무 이름인데 뭐예요? 버드나무. 버들은 뭐예요? 봄을 상징하죠. 또 성씨도 있죠. 유씨. 동력동, 절길락, 난간난, 들보량, 다랑루, 버들류는 나무목 붓으로 구성된 자입니다. 다음은 나무목으로 구성된 자 이어서 볼까요? 밤률. 밤률도 리을 받침으로 입성인데 중국에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리로 발음했죠. 리. 밤률. 밤률은 마찬가지로 요 나무 위에 밤이 달려있는 모습이죠. 과일이 달려있는 모습이죠. 이게 나중에 밤이라는 뜻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또 밤은 어떻습니까? 밤송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마음심을 하면은 벌벌 뜬다 할 때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밤률이 밤 위에는 뭡니까? 밤송이 모양을 알 수 있죠. 밤률, 밤나무, 밤율. 그 다음에 오얀리. 오얀리자는 나무목 옆 밑에 아들자가 있죠. 아들은 뭡니까? 이때는 씨앗이죠. 이 오얏이 뭐냐 하면은 요즘 말하는 자두입니다. 자두. 오얏리. 또 성씨도 되죠. 이씨. 오얏리. 이순신 할 때 쓰죠. 베리는 이롤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런데 그 배는 뭡니까? 나무에 달리는 배인데 이로움을 주는 거네요. 그죠? 배는 우리가 먹어보면은 시원하고 맛있는데 이게 나무 그 글자에서 벌써 배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에, 과일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다음 수풀림. 수풀림은 나무목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모인 회의자죠. 예. 나무목이 세 개는 뭡니까? 빽빽할 삼이 되죠. 예. 나무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풀림. 이것도 마찬가지 성시로 임시할 때 쓰죠. 예. 수풀림. 다음 끝말. 끝말은 나무목의 위에 가지 쪽에다가 선을 그은 치사자죠. 끝말. 예. 나무의 가지 끝인데 이것을 끝말. 밑에 있으면 뭡니까? 근본본 뿌리본. 예. 끝말. 예. 우리가 그 옛날 여자 이름 말순이 이렇게 짓는 것은 순 여자로서는 그만 낳아달라. 그 다음에 아들 낳아달라 이런 말이죠. 끝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났다 이런 뜻이 되는데 부정의 뜻으로도 쓰이죠. 끝말. 다음 매화매는 매양매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매양매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매화는 늘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라는 데서 매화매가 된 거죠. 회의면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매일 아름다움을 꽃을 보여주는 나무가 매화다. 매화매. 밤율, 오얀리, 베리, 수풀림, 끝말, 매화매는 나무목 부수에서 나온 글자다. 자, 나무목으로 구성된 글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뜰모. 본뜰모는 없을막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없을막인데 어떻게 형성자냐? 중국에서는 모로 발음 같죠? 본뜰모는 모에서 없을모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죠? 나무의 형틀이 본뜻은 나무로 만든 주조하는 나무로 본보기를 삼는 것인데 여기서 본뜰모가 된 겁니다. 다음 아무모. 아무모의 근문의 자형은 나무에 달감이 있죠. 그래서 매화매의 원래 상형자입니다. 매화매자 앞에 있는 매화매자. 근데 다시 신맛이 나는 과일이다 해서 매화매가 나오자 이거는 아무라는 뜻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아무개 뭐뭐 할 때 쓰이죠. 아무모. 나무목은 부수자죠. 마찬가지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무로 발음됐죠. 나무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8급입니다. 다음 안일미. 안일미는 갑골문의 자형은 나무에 가지가 많은 모습이죠. 본래 뜻은 무성하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지지려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그죠? 지지로서 양미자, 지지로서 가차된 거죠. 안일미. 그다음 순박할박은 전복에서 음을 빌렸다. 기억받침. 그죠? 중국에 입성이 없으니까 푸로 발음되죠. 푸. 순박할박은 전복에서 음을 빌렸다. 전복은 부수자죠. 복박. 전복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원래는 나무 껍질이 자연 그대로 꾸밈없는 상태에서 순박하다 이런 뜻이 나온 거죠. 순박할박. 또 성시로도 박씨가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나무목이 들어간 성시가 임시, 이시, 박씨 뭐 이런 나오죠. 순박할박. 다음은 잔배는 안일불에서 음을 빌렸다. 안일불은 입성인데 중국에서는 뿌로 발음됐죠. 잔배는 뿌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나무목과 음을 빌린 안일불 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본뜻은 술이나 차를 담거나 혹은 기타 음료를 담는 그릇인데 나중에 이게 술잔, 잔의 뜻이 됐다. 잔배. 본뜰모, 아무모, 나무목, 안일미, 순박할박, 잔배는
나무목에서 음을 빌린 나무목에서 부서로 구성된 글자다. 예. 자, 오늘 수업한 내용 복습해 볼까요? 뭡니까? 나무에 해가 뜬 동력동이 아니라 과자를 비틀어 놓은 모습의 모양. 예. 뚱시에서 나온 물건의 뜻이 나온 글자 동력동이죠. 예. 다음은 나무 위에 악기를 걸어놓고 퉁기는 모습. 즐길락 음악악 좋아할요. 다음은 나무목과 가로막을 나눠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난간난. 다음은 앞에 나무목이 있던 본래 글자로 들보량이죠. 들보량. 아주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서 제일 큰 나무죠. 들보량. 다음 나무목과 별 이름 루 혹은 여러 루자로 구성돼서 여러 나무로 얽어서 만든 것이 바로 누각이다죠. 누각. 사방에서 보아 아주 높이 있는 것을 대라하고 좁고 굽은 것을 깎아지른 것을 누라 합니다. 누대할 때 누각 누. 다음 나무목과 뭡니까? 닭유의 고자입니다. 이게 유로 표현합니다. 닭유의 고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버들유, 또 성시류도 되죠. 그다음 나무 위에 밤송이를 모양 본든 자 밤율. 나무에 열매가 달렸다. 오얀리 자두죠. 자두. 이씨. 이거 뭡니까? 유씨, 이씨, 임씨, 박씨 이렇죠. 이롤이는 뭡니까? 배리는 나무목 위에 이롤이자 이로움을 주는 나무가 바로 배다 하는 거죠. 이롤이. 그 다음에 나무목이 두 개에서 나무가 망을 표시한 회의자 수풀림. 나무목 끝에다가 선을 그어서 가지를 나타낸 글자 끝말 지사자죠. 그다음 매번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 매화매. 매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다음 나무목과 읍설막 모로 발음됐죠. 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본뜻은 기물을 주저하는 모양에서 나무로서 본보기를 삼는다 해서 본뜰모. 그다음 아묵의 모자는 매화매자에 나왔다 했죠. 매화매자가 나오자 가차돼서 아무모로 된 글자 아무모. 나무목 위에 달감. 그다음 안일미 나무목은 나무의 모습을 본뜬 부수자죠. 안일미는 원래 위에 나무가 위에 무수한 모습인데 이게 지지로 가차된 글자죠. 그다음에 양미자로 양의 뜻도 되죠. 안일미 지지로선 양미 오미 할 때 오미 신유 할 때 안일미. 그다음에 순박할 박은 전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나무 껍질이 자연 그대로인 상태에서 순박하다. 또 성시로도 쓰인다. 다음 잔배는 불은 중국어로 부로 발음되죠. 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술을 담아서 마시는 그릇에서 잔배의 뜻이 됐다. 동력동, 즐길락, 음악악, 좋아할요. 난간난, 들보량, 누각누, 버들류, 밤율, 오얀리, 배리, 수풀림, 끝말, 매화매, 본뜰모, 아무모, 나무목, 안일미, 순박할박, 성시박, 잔배.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